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지난해 말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도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중국은 실물지표 둔화와 회사차 디폴트 등 금융시장의 신용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내 외국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2분기 가계와 기업의 대출 수요가 강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펀드 환매에 2,000선 탈환에 실패한 채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자세히 들어보죠.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장중 2,000포인트를 넘었지만 기관의 펀드 환매에 밀려 다시 1,990포인트 선으로 밀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8% 내린 1,993.7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중반에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높이며 2,000선 위에 안착하는 듯 했지만 장 후반 기관이 펀드 환매 물량을 내놓으며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3,425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투신이 1,598억 원어치를 내다 판 것을 포함해 기관은 2,27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도 1,29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71% 올랐고 은행 1.51%, 비금속 광물이 0.97% 상승했습니다. 통신업과 운송장비, 의약품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43% 상승했고 한국전력이 0.53% 올랐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신한주주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11% 내린 557.0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6.31% 올랐고 SK 브로드밴드도 1.19%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보다 1.3원 오른 1,057.9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3월 펀드 순 자산이 2월보다 5조 4천억 원 정도 감소했다면서요? 네, 지난달 전체 펀드 순 자산액이 머니마켓 펀드에서 급격한 자금 유출이 일어나며 5조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펀드 순자산은 지난달 말보다 5조 4천억 원 줄어든 33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발생한 MMF에서의 급격한 자금 유출이 펀드 순자산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3월 말 MMF 순자산에는 3조 3천억 원이 감소한 74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MMF로 순유입되었지만 월말에 급격한 순환매로 돌아서면서 유형별 펀드 중 가장 큰 감소액을 보였습니다. MMF가 월말 들어 급작스럽게 유출로 돌아선 데는 자금 집행을 위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법인들의 환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MM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올해 초부터는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MMF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20일까지 MMF에만 16조 8천억 원이 순유입되며 단기 금융상품으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기준 MMF의 총자산액은 82조 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상증자 물량 포탄으로 인해서 소액 투자자들은 이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갑작스런 유상증자 날벼락에 소액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부담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바른손 게임즈는 전 거래일보다 13.77% 급락한 69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른손 게임즈가 하락한 이유는 어제 공시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의 규모는 2천만 주로 발행 주식 총수의 59%에 달합니다. 대규모 신주 발행에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커졌습니다. 써니전자도 유상증자 공시 이후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는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16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풀리는 신주는 700만 주입니다. 공시가 나간 바로 다음날 써니전자의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했고 오늘도 2.8% 빠졌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유상증자 통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른손 게임즈의 한 주주는 유상증자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개미 투자자들을 빈털털리로 만드는 결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지난해 말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광해 그림자 금융 규모는 전년보다 11.2% 157조 원이 늘어난 1,56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 총생산 1,428조 3천억 원보다 큰 규모입니다. 광해의 그림자 금융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 활동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중국은 실물지표 둔화와 회사채 디폴트 등 금융시장의 신용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48자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국 경제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하고 중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할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고려하면 향후 전망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자세로 중국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발생 가능한 시장 불안 상황에 긴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내 외국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인터넷 쇼핑으로 30만 원 이상 되는 상품을 구입할 때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와 기업의 대출 수요가 강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오는 2분기 국내은행의 대출 수요 지수는 27로 2002년 1분기 33에 이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지수는 작년 1분기만 해도 8에 불과했으나 작년 3분기에는 24, 올해 1분기 26 등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복수의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오늘 3국 정상이 지난번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3국 간의 조율을 거쳐 워싱턴 회담 개최지로 정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이 삼성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이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제일모직과 삼성 SDI 전자계열사 간의 합병이 이뤄졌고요. 바로 어제는 이 화학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이 흡수합병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사업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는데 그 배경과 함께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산업부 양사록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산업부, 바로. 예. 양사록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어젠데요. 삼성종합화학과 석유화학이 합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요? 예. 삼성종합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이 어제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삼성의 화학 지주회사 격인 삼성종합화학이 신주를 발행해 삼성석유화학의 주식과 교환해 흡수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합병 비율은 삼성종합화학 대 삼성석유화학이 1대 2.1441의 비율입니다. 정유성 삼성석유화학 사장이 합병회사의 사장을 맡고 손석원 삼성종합화학 사장은 겸직하고 있는 삼성토탈 사장만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이달 18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올 6월 1일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합병 회사의 사명은 삼성종합화학입니다. 합병 법인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으로 지분율이 36.99%가 됩니다. 이어 삼성테크윈이 22.56%, 삼성 SDI가 9.08%, 삼성전기 8.91%, 삼성전자 5.28% 등 이 순서로 지분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삼성석유화학 지분 33.18%를 갖고 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삼성에버랜드 사장이 합병 법인 지분 4.91%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전체로는 6번째지만 개인 주주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난해에는 제일모직이 패션 부문을 삼성 에버랜드로 양도를 했고, 최근에는 삼성 SDI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죠. 그리고 바로 어제는 화학 계열사 간 합병을 했는데, 최근 이렇게 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앞선 삼성 SDI와 제일모직의 합병은 전자, 소재, 에너지 분야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이 강했다면, 이번 화학 계열사의 합병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의 성격이 짙습니다. 화학 업종은 경기 부침을 극심하게 겪는 대표적인 산업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 제품의 수요 위축,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금률 상승, 셰일가스 공급 확대 등으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삼성그룹의 화학 계열사들도 실적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삼성석유화학은 지난해 421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냈고, 삼성종합화학의 자회사인 삼성토탈도 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삼성은 화학 계열사를 화학 부문 지주회사인 삼성종합화학 중심으로 합쳐 유사한 사업 간의 유기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원료를 생산하는 삼성석유화학과 휘발유, 항공유, 기초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토탈을 수직 계열화해 경영 합리화와 경쟁력 제고를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 부분 재편으로 인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 삼성과의 3개 승계 구도를 결정짓는 연결고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또 건설 부분, 그리고 금융 부분의 사업 구조 개편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삼성그룹의 사업 구조 재편과 계열사 간 합병 및 지분 인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업 구조 재편이 순수하게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삼성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의 제가 아래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과 동생 이부진, 이서연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G나 현대자동차 그룹에 비해 삼성의 3세 경영체제 전환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와 금융을 맡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사장이 각각 호텔, 건설, 중화학과, 패션, 미디어를 담당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었는데요. 삼성의 3세 경영 구도는 향후 건설 부문의 사업 재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 에버랜드의 지배구조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경기 침체와 과당 경쟁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삼성 에버랜드,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등 그룹 내 건설 계열사의 합병이나 지분 인수 등 사업 구조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에버랜드의 건설 부문을 물적 분할해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 합치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삼성물산이 지분을 늘려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계열사가 많은 금융 부문에서도 사업 중복을 피하고 경영 효율을 꾀하기 위한 사업 재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삼성그룹 사업 구조 재편의 최종 종착지는 삼성 에버랜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사업 부문을 어떻게 물적 분할해서 지배 구조를 재편하느냐에 따라 3세들의 경영권 분할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산업부의 양세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G전자의 올 2분기 스마트폰 월 평균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LG전자의 세계 시장 스마트폰 판매량이 2분기에 1,500만 대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3일 내다봤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1분기에 스마트폰 1,020만 대를 판매해 월 평균 판매량 300만 대를 넘어섰고, 이어 2분기에 1,210만 대로 월 평균 400만 대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오는 2016년까지 3년 내에 매출을 70% 이상 끌어올려 내수시장 넘버3로 올라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카를로스 곤 르노 닛산 회장은 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르노 삼성이 국내 탑3를 달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르노그룹의 가장 중요한 시장인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M 시리즈를 내세워 2010년까지 내수시장 3위였던 르노 삼성차는 이후 현대차와 기아차는 물론 한국 GM, 쌍용자동차에 밀려 내수시장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달 미국 시장에 신형 제네시스를 출시하기로 결정하고 3일 현지 법인을 통해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배기량 3,800cc RWD 모델을 기준으로 한 신형 제네시스의 가격은 구형보다 7.9% 오른 38,000달러, 한화 약 4,0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5,000cc 타우 엔진이 장착된 5.0 RWD 모델은 51,500달러로 현지 판매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의 미국 판매 가격에 대해 현지에서 제값받기 마케팅을 본격화한 신호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주 전문기업인 국순당은 캔 막걸리 아이싱의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만에 수출한 아이싱은 현지 테스트 마케팅 이후 좋은 반응을 얻어 대만 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온라인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지난 4월 시작한 중국 수출도 본 궤도에 올라 국순당은 올해 중국에서만 아이싱이 24만 캔가량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